GS 좋습니다. 아, CU입니다. 아, CU인가요? CU야 그냥. 카트. 그러면 직원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한그 예를 팀에 들어서 전북 네. 이렇게 하면 전북 영업부가 보통 한 43명 정도 되는데요. 부장님 포함해서 한 팀당 보통 7명, 6명, 7명 정도 인원이 되고 나머지는 한 분은 데이터 담당이라 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각 팀별로 나눠주고 그걸 뿌려주는. 이용해서 뭐 점포 상담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서무직원이라고 그 저희가 그 뭐 비용 처리나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포함해서 43명 정도, 44명 정도. 전북만요? 네. 근데 저희가 좀 작은 영업부라서 큰데 가면은 한 50명, 60명 되는 영업부도 있고. 그러면 다 얼굴 알아요? 저희 영업부 얼굴 다 알죠. 왜냐하면 40몇 저희는 명을? 파티클이 없습니다. 아, 영업부가. 이게요? 그냥 칸막이 없고 옆에 보면 바로 내 선배님, 옆에 보면 바로 내 선배님, 바로 맞은편 후배.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자유롭게 이야기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그러면 목표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영업 부서 같은 개념이. 네, 저희가 올해 영업 목표도 따라져 있고 전사 목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목표가 2개씩 있습니다. 영업부 목표, 그리고 권역 목표, 그리고 전사 목표. 권역 목표는 뭐예요? 권역 목표가 그 지역? 전사 목표는 지역인데 거의 광역시라고 보시면 돼요. 광역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맡는 영업 쪽이 전북이랑 전남이랑 제주도를 여기를 한 구라고 하거든요. 저희 권역이라고 크게 통칭이 하는데 거기 목표가 또 커지면 전사 목표가 되고. 그러면 보통 추세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년마다 들쑥날쑥 이렇게? 추세가 작년까지 정말 황금기였는데 네. 올해 약간 작년을 못 따라간 수치 때문에 약간은 힘들고 있습니다. 네. 보통 지금 계속 1인 가구다 하니까 네네. 계속 그래도 좀 편의점 주가 같은 경우는 네, 좀 아직까지는 제가 뭐 마케팅 팀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봐도 계속 들어도 아직까지는 편의점이 황금기다. 향후 10년 이내로는 황금기에서 이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겠지만 아직까지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편의점 매출로 해서 웬만한 대기업 연봉을 받는 분들도 꽤 많으셔가지고 아직까지 황금 같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좀 진상이나 네, 막 그런 고객들을 만나던가 아무튼 뭐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렇죠. 어떤 예를 들어 제가 매니저였을 때인데 취객이 들어와서 와인 한 8병을 넘어뜨려서 다 깨트려가지고 1시간 정도 청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양호하죠. 양호하고 좀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지난 상품을 고객이 구매해 가서 물론 그건 편의점 관리 잘못이지만 2,500개 되는 상품 중에서 유통기한을 하나 보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해서 그런 경우 하나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고객이 이거에 대해서 사과만 요구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돈을 요구하는 상태로 넘어가서 또 그걸 협의하는 과정이 물론 제가 담당이라서 제가 주체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그 사업의 주체가 가맹 사업주님, 그러니까 사장님, 그러죠. 점주님이 해야 될 몫인데 저희가 다 대응하고 전화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저희 점포 앞으로 많이 이용해달라 제가 5만 원 선에서 협의를 진행한 적도 있고. 사비로? 사비로 한 적은 없고 물론 사비로 하면은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죠. 점주한테 이 정도까지 협의를 봤으니까 이 정도에서 선에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5만 원이면 진짜 애송이 가격인데. 보통 봐도 그냥 30만 원 정도를 최소 많이 잡더라고요. 사람들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5만 원 정도로 해서 줄여서 했는데도 고객이 최종 협의까지 봤는데 네. 나 이 시간 내에 돈을 안 보내서 나 다시 마음 변했다. 화난다. 화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좀 어떻게 말 잘 했는데 그 고객이 또 그때는 그 은행 계좌를 잘못 알려줘서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보냈는데 잘못된 계좌로 나왔다라고 해서 말을 잘 돌려가지고 점주님이 시간 이후에 잘 보내서 처리를 잘 끝냈었습니다. 야, 근데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생각보다. 아유. 다른 편의점도 그런가요?
근데 이건 편의점마다 좀 3사가 달라서 저희랑 GS는 비슷할 건데 그 뭐 세븐이나 뭐 그 밑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를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만약 뭐 소위 말로 내가 똥 싸놨고 이렇게 직원님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전화가 오고 저한테도 같이 메시지가 와요. 저희 고객센터로 신고된 내용이 저희한테도 공유가 돼서 저희가 먼저 전화를 해보고 내용을 확인해보고 CCTV랑 다 확인해보고 맞는지 유무를 보고 나서 저희가 먼저 움직이죠. 가드네요 거의. 그렇죠. 이 구역은 내가 지킨다. 네. 잘 돼 있네요. 생각보다 편의점 시스템.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그 점주가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개인 사장 다 개인 사장분들이죠. 그죠. 직영점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직영점은 거의 한두 개밖에 없고 직영점이 그 영업부별로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맹 사업자분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서 네. 그러면 제 그 대학교 네. 아는 지인도 네. 편의점 전북에서 차렸거든요. 그래갖고 잘 되고 있다고 얼핏 듣긴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네, 막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네. 특별한 데이 때 맞아요. 그런 거 5대 행사라고 네. 해서 특별한 무슨 빼빼로데이랑 그런 때. 그러면 그런 편의점도 자신 그 점주의 영향으로서 어느 정도 매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솔직히 점주님 영향력이 제가 봤을 때는 90%라고 생각해요. 입지가 10%고.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상 보면은 점주님 운영하는 게 영업이에요. 단골 고객 만드는 것도 영업이고 한마디 고객한테 말 더 건네는 것도 영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인이 진짜 노력하는 점포는 매출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을 딱 저희들이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셔서 바로 매출도 오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라는 대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매출이 그게 다 네. 올라가나요? 상승하나요? 네, 어느 정도 손해를 일부 보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발주 같은 경우는 항상 꽉꽉 채워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뭐 폐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품해야 될 상품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고객이 봤을 때 이 점포로 한순간의 생각은 여기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은 나 불안하다. 이번에 내가 왔을 때 없으니까 옆에 편의점에 근처에 있는데 당연히 거기로 가겠죠. 그럼 한 번 거기로 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이 업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회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점포는 발주를 최대한 다 넣을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폐기가 발생하면 그건 다 네. 점주가 목은 부담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는 원래는 100% 부담인데 요새는 좀 지원 제도가 있어가지고 폐기도 일부 지원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점주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는 그게 맞는데 거의 회사에서도, 왜냐면 저희도 데이터를 보니까 폐기 데이터가 막 늘어나면 어느 부분에서 폐기가 많이 났고 어느 상품이 안 나가니까 폐기 난 거니까 이런 상품을 대체해보자 라고 저희가 데이터를 드리거든요. 피드백을 드리면 그러면 대발주를 해보고 만약에 폐기가 줄어들었다 하면 이제 점주님도 좋아하시고 매출도 좀 오르고. 그러면 그거는 그 점포만의 데이터가, 점포만의 데이터예요? 네, 저희는 프로그램 돼 있어가지고 아. 그 점포만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개인이.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이렇게 잘 분석을 해주네. 개인 그거네. 저는 지금까지 딱 개인의 역량으로 진짜 내가 창업했으니까 네. 했으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한다 했는데 이렇게 자료까지 주면은 그렇죠. 처음에 가이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좀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려야지. 요새 가맹 사업이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이 도와드려야지 좀 힘든 부분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점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이 일의 장점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거랑,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관념을 조금이라도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목을 볼 수 있는 거. 아무래도 네. 추후에 이제 뭔가 이제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는데
조금이나 또 네, 맞습니다. 뭐 회계 같은 것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장소 뭐 매출 네. 뭐 그 지점 하면 또 관련된 서류나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뭐 창업을 하려면 뭐 가맹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혹은 사업자를 내야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저희는 맨 처음부터 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게 뭐뭐 있냐, 뭐 임대차 서류 계약서부터 뭐 가맹 계약서 등등등에 대해서 서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되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내용 증명이랑 확정일자를 처음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꼭 알아야 될 부분도 어떻게 배우게 되고 또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괜찮네. 배우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거 없나요? 또 좋은 거는 자유로운 스케줄이랑 자유로운 스케줄.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스케줄. 뭔지 일- 알죠. 진짜 일이 없으면은 현안이라고 저희한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뭐 계약적인 문제 혹은 뭐 시설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정말 최고의 직장입니다. 점포 가서 점령 이야기하고 발주 이야기하고. 거의 거기서 그 끝. 국회의원들이 거의 유세 선거 활동 하듯이 그냥 네, 잘 인사드리고. 있으십니까? 잘 있으십니까? 오늘 뭐 애로사항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되죠. 아. 문제가 없으면 저 앞에. 저 헌식입니다. 네. 막 거기서도 그러면 네. 그 점주님들이 또 이제 뭐 별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막 평가해 주는 것도? 지금은 없고 어. 전에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뭐 이제 설치 기사님들 이렇게 오면 막 평가하듯이 네네. 대기업은 보통 그런 게 또 있는지 알았죠. 다행히도 저희는 없습니다. 좋네요. 좋네. 이제 혹시나 이렇게 대학생 분들이나 네. 이제 군대 전역하시고 장교 전역하신 분들이 네. 좀 이제 준비하거나 이러게 할 때 혹시 팁이나 네.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팁보다는 꼭 필요한 게 그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가장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영어 어학은 어딜 가나 가장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물론 우리 회사 들어올 때 어학 없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학이 필요해요? 근데? 네, 어학이 필요합니다. 어. 어학이 기준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회사 생각해도 다 어학을 보니까요, 다 처음 보는 부분은 다 대기업부터 점점점 눈이 내려가서 중견기업까지 내려가는데 네. 다 기준선 라인이 뭐 영어랑 뭐 한국사 두 가지 종목은 꼭 보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챙기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대학생 때. 그리고 대외 활동도 중요한 거 한두 개는 꼭 해보고 사람들이랑 관계랑 또 많이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GS 들어올 때 CU입니다. CU 들어올 때 필요한 거. CU 들어올 때 필요한 네.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에 대한 이해도인데, 이해를 하려면 편의점 알바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계속 뉴스나 스크랩을 해가지고 편의점 사업이 어떻게, 가맹 사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좀 많이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쓰이는 용어나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고 직영점 같은 데 또 가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트렌드가 어떤 건가 확인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회사는 그 매년 나오는 그 트렌드 뭐 2019, 2020 건 나오지만 그런 거를 주로 많이. 김남도의 뭐 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 만든 네. 책인데, 저희는 마케팅이랑 유통이랑 다 섞여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앞으로의 어떤 일이 주된 일이 될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미리 하거든요. 예측을 해가지고 네. 반영하려고. 새로운 가심비부터 해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대 1의 경쟁률을 들어가셨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때 대대장님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바로 그거에 대해서 결과로 대답하라고 하셔서 네. 그냥 서론을 길게 말 안 하고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좀 그 부분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선. 뭐 서류는 진짜 완전 랜덤이고요.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진짜 본인은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랜덤인 것 같기도 하고, 서류는. 그러면 거기만 쓴 거예요? 아니요, GS도 썼죠. 다 편의점 다. 네. 먼저 근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먼저 이제 다 써보고 이렇게 좁혀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일단은 막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못했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 지원하고. 먼저 멈추지 말고 직진해라. 네. 시도해라. 그리고 취업 박람회 같은 거를 군대에서도 해주더라고. 거기 가서도 듣고 거기 담당 인사 HR팀 대리님이 나오셔서 설명했었고 그 부분을 좀 이력서에 녹여 보니까 그게 붙더라고요. 붙고 나서 면접에서 잘 써먹어서 지금 회사에 합격했는데, 그 회사 관련해서 입시나 혹은 뭐 채용전 할 때 꼭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1차 서류를 합격하고 싶으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저희가 초봉이 4,300이긴 한데 그건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4,300이고 그 4,300에 이제 인센티브까지 플러스하면은 많이 받으면 초봉이 진짜 4,80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경우 같아요. 가장 하이를 찍었을 때 4,800을 찍었고 네. 찍었다가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까지 나오고, 올해는 그 밑으로 받지 않을까. 그러면 그 연봉 계약 할 때 그 인센티브는 따로 이제 네, 인센티브는 따로 다음 월에 연봉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인센티브가 들어오는데, 인센티브가 얼마 들어온다는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 오픈됐을 때 확인되고, 나머지 연봉 계약은 저희가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올해는 많이 오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런 거래처마다 점포 이동을 할 때 네네. 유류비. 예, 유류비나 그건 개인차로 이동해요? 네, 물론 법인차도 있고 있는데 법인차는 옵션이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또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차를 사용하는데, 유류비랑 감가상각비는 지원이 되는데 아쉬운 거는 보험료가 지원이 안 되는 거. 보험료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면 보통 하루 일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나요? 근데 저희가 활동비라고 법인 카드를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법인 카드를 개인당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거를 뭐 차대등과 같이 뭐 점주님이나 건물주 만났을 때 쓰라고 점포마다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해주고, 추가적으로 유류비도 그 카드로 결제해주고, 키로수를 회사에서 재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키로수만큼 현행 뭐 어떤 뭐 1600cc면 그 cc에 맞는 기름료가 지원이 되는데, 그럼 딱 그 이상은 안 되고? 네, 맞아요. 딱 기준선만큼만 지원이 돼요. 칼이네요. 네, 정말 칼 같죠. 역시 대기업 아주 그냥. 예. 그러면 네네. 그런 건 뭐 그 법인카드로 그 한 비용 같은 경우는 뭐 월에 얼마씩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점포 개수가 많을수록 활동비는 커지는데 점포마다 금액이 책정돼 있고 그만큼 이상을 쓰게 되면 개인 돈으로 차감이 되죠. 똑같네. 네, 웬만한 영업직이랑 회사들. 똑같습니다. 네. 활동비 처리할 때. 그러면 보통 뭐 매출의 몇 프로? 이렇게 3%?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점포마다 딱 정액 금액으로 얼마 있어서 그게 합쳐서 총액에다가 또 이제 주차료 한 매달 6만 원 정도 지원되는 거랑. 그러면 보통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32만 원, 29만 원 그 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또 따로고 이제 유류비나 그런 건 또 따로고.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시내권을 맡다 보니까 유류비 지원이 크게 안 돼요. 왜냐면 차 타고 가도 1km. 그러네. 또 옆에 있는 점포가 500m.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장거리 떴을 때는 막 40만 원 정도까지는 막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거리라서 적게 보통 나와요. 하루에 한 20km, 20km 정도. 20km, 30km 간 게 많이 갔죠. 그러네. 그 정도면 진짜 많이 갔죠.